영상을 찍는 지금은 6월 24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6.25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실 텐데요. 물론 우리 제인이 형님도 6.25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2017년, 2018년 무려 2번이나 6.25 행사에 불참하셨는지라 올해는 어떻게 행동하실지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만 올해는 참석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김정패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영상을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현 정부의 6.25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좀 다른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봤던 글이 있어요. 초창기 대한민국 국군 장성 중 한 명이었던 이영근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인 군번 1번의 외기를 월간 중앙에 연재하면서 말미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에 전후에서 한국군에 발생한 석연치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영근 장군은 아래의 예시를 근거로 당시 한국군 내부에 간첩 내지는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6.25 전쟁 때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정승화 장군도 회고록에서 비슷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영근 장군과 달리 이러이러한 점이 이상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선 부대의 적정 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6.25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에서 5월까지는 사단장이 지휘한 8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단에서도 적의 대규모 남침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가 잇따랐을 것입니다. 8사단의 경우 1950년 3월에서 5월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이호재 부대의 잔당과 김무현 유격대를 토벌하던 중 생포한 포로들이 신문 결과 이구동성으로 적의 대규모 남침을 거듭 예고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육본에 수차례 보고했으나 무반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6.25가 발발하기 2주일 전 중앙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의 연대급의 대대적인 교류와 이동이 단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좀 무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3번,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에 걸친 전후방 부대 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이 적정이나 지형은커녕 부하들의 신상 파악조차 할 수 없었겠죠. 사실 부대 교체도 좀 조금씩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4번,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한 남한은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 발동입니다. 그 이유는 6월 10일 이른바 조국 통일 투사 체포 사건에 대하여 평양 방송이 맹렬한 비난과 무력 행사 위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23일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결성된 날 자정에 비상경계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남북이 1년의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육군본부는 6월 24일 자정부터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5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육본은 비상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육군 정보분석과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보고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무려 절반이나 외출 외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답이 없네요. 상식적으로도. 6번, 육군 장교 클럽 댄스 파티가 6월 24일 밤에 열렸습니다. 6월 24일 육군 장교 클럽 낙성 파티가 연다고 전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석 장교들은 6월 25일 새벽까지 음주감으로 즐겼으며 일부 미국 고문관과 한국 장교들은 2차를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7번, 적의 남침 이후에는 병력을 서울 북방에 축차 투입해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지만 군사적 기초 상식을 깬 명령이라고 하네요. 8번, 적의 공세로 국군에 퇴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 중이라고 허위 방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로써 군부는 우리 국민들까지 상황 판단을 그르치게 했습니다. 서울 북방에서 접전 중이던 국군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육본은 그들을 빨리 전장에서 이탈하게 해서 다음 작전에 대비할 수도 있었겠죠. 9번, 남한 측의 한강교 조기 폭파입니다. 전술의 원칙상 폭파나 차
차단은 태가군의 테러를 막기 위해 추격군이 감행하는 법인데, 한강교는 우리 측이 그것도 한강 이북의 국군만 믿고 있는 많은 시민 그리고 수많은 병력과 군수물자를 방치한 채 서둘러 폭파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정부 고관, 육군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 이상을 미처 알리지도 않고 한강 이남으로 도피한 뒤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하책이며 반역 행위입니다. 물론 전술적인 행동이라고,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 사형 집행입니다. 최창식 대령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해서 한강교를 폭파한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에 책임을 지고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처형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경향을 틈타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고 미리 처형한 것은 정치적인 복선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상 10가지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이 위 10가지 미스테리를 분석해 반박을 내놓고 있고, 또한 그 내용도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만 봐도 충분히 북한의 행동이 의심스럽고, 심지어 공작 선급의 배가 삼척항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또 그걸 숨기려 드는 청와대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그때 당시라면 훨씬 더 많은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행정부 그리고 군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킹이적 관심을 하기도 합니다. 6.25가 벌어진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북쪽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전을 했느냐? 라고. 대한민국은 전쟁 중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종전은 전쟁의 책임을 따지고 그 책임에 대한 배상과 이유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통일은 해결의 끝이 아닙니다. 통일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만 되면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입으로만 나불대는 많은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방송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통일 이유에 대해 제대로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다뤄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같은 민족이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쏙 빼고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전 오히려 순수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거나. 이상 김적폐였습니다.